여러분은 혹시 가까운 사람에게 들었던 말 때문에 잠 못 이루던 밤이 있으셨나요? 그저 장난처럼 내뱉은 한마디였겠지만 그 말이 마음속 깊이 박혀 계속 떠오르고 아파했던 경험이 있지는 않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하고 있다면 그 관계를 유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과감히 끊어내야 할까요? 오늘 방송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을의 가족이니까, 오래된 친구니까, 참고 견디며 상처 주는 말을 받아들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최선의 선택일까요? 오늘은 가족이라도 이런 말을 한다면 과감히 인연을 끊으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방송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과거에 받았던 상처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앞으로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지켜나갈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자신을 지키면서도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실질적인 방법들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60대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이분은 은퇴하신 후에도 자녀들을 위해 손주를 돌보며 보람된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큰며느리가 던진 어머님은 애기한테 너무 구식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라는 한마디가 그분의 자존감을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며느리의 걱정 어린 조언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말이 반복될수록 내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만 같았죠. 50년 넘게 아이를 키워온 경험이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된 것 같았어요. 이분의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그러나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말의 폭력을 잘 보여줍니다. 노인 상담 전문가 김복희 선생님은 40년간의 상담 경험을 통해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는 이러한 언어적 상처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십니다. 자녀를 위해 평생을 바치신 부모님 세대에게는 자녀나 며느리로부터 받는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그간의 모든 노력과 자부심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는 이러한 말들이 더욱 큰 상처로 다가올 수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김 선생님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적인 대응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첫째,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말에 상처받았어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많이 힘들어요 라고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묵으로 참아 넘기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둘째,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이라도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살아온 경험과 방식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더 건강한 소통 방법을 배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상처 주는 말들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무시하는 말입니다. 그 나이에 그것도 모르세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같은 말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박영자 님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평생 교사로 지내시다 은퇴하신 후 손주를 돌보며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어느 날 작은 며느리가 어머님, 요즘은 그렇게 아이 키우면 안 돼요.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이 따로 있다고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순간 제가 그동안 해온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40년간 교단에 서서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쳐 왔는데 그 경험이 한순간에 무가치해진 것 같았죠. 박영자님의 이야기는 세대 간 소통의 어려움을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복희 선생님은 다음과 같은 대화법을 제안하십니다. 나도 계속 공부하고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가진 경험도 나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서로의 방식을 존중하면서 아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함께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비교하는 말입니다. 옆집 할머니는 손주들하고 영어로도 대화한다면서요? 다른 어머님들은 다 이렇게 하시는데 같은 말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영숙님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며느리가 자주 다른 집 할머니들과 저를 비교했어요. 특히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손주들과 제대로 된 대화도 못할 거라고 했죠. 그때마다 제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것 같았어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장점과 가치를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 선생님은 이렇게 조언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영어를 못하더라도 따뜻한 정서적 교감을 나눌 수 있고 우리의 전통 문화와 가치를 전달할 수 있죠. 이러한 자신만의 강점을 인식하고 자신 있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경계해야 할 것은 일방적인 훈계입니다. 내가 너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살았으니까 나는 다 너희들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같은 표현들입니다. 이러한 말들은 겉으로는 관심과 애정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자율성과 판단력을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최근 상담소를 찾은 정미경님은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저는 항상 자녀들을 위하는 마음에서 조언을 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이 저를 피하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 말이 너무 강압적이고 일방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김 선생님은 조언하기 전에 먼저 들어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라고 제안하십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경청하고 너의 생각은 어떠니? 라고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대화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상처 주는 말의 유형과 그에 대한 대처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 전략입니다. 김복희 선생님은 다음과 같은 5단계 대응 전략을 제시하십니다. 첫 번째, 내 감정 인식하기.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식합니다. 상처받았다면 상처받았다고, 화가 났다면 화가 났다고 인정하세요.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누르지 마십시오. 두 번째, 생각 정리하기. 그 말이 왜 나에게 상처가 되었는지, 어떤 점이 불편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봅니다. 이때 메모를 하거나 일기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대화 준비하기. 상대방에게 어떻게 이야기할지 미리 준비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어떠한 감정을 느꼈어요. 라는 형식으로 구성해 보세요. 네 번째, 대화 시도하기. 침착하고 차분한 상태에서 대화를 시도합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전달하는 데 집중하세요. 다섯 번째, 경계 설정하기.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명확한 경계선을 설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다 건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 전략은 실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과감하게 거리두기를 선택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매우 어려운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는 더욱 그렇죠. 김복희 선생님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관계의 단절이 아닌 건강한 거리두기를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만남의 횟수를 조절하거나 대화의 주제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한 관계를 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선택이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위한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상처 주는 관계에 계속 머물다 보면 그 부정적인 영향이 다른 관계에까지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존감 지키기 연습.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쑥스럽겠지만 이런 자기 긍정의 말들이 쌓여 단단한 자존감이 됩니다. 두 번째, 감정 일기 쓰기. 매일 저녁 그날 있었던 일들 중 나를 불편하게 했던 말이나 상황을 기록해 보세요. 어떤 말에 상처받았는지, 그때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화 연습하기. 혼자만의 시간에 거울을 보며 대화 연습을 해보세요. 특히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들, 예를 들어, 그 말은 저에게 상처가 됩니다. 또는 제 의견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와 같은 표현들을 연습해 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전문가 상담받기. 혼자 이런 방법들을 실천하기 어려우시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전문가 상담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현명한 투자입니다. 상담을 통해 우리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더 효과적인 대처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관계의 단절을 고민해야 할 순간이 옵니다. 이는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때로는 필요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많은 심리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관계의 단절을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십니다. 첫 번째, 지속적인 언어 폭력이 있는 경우. 두 번째, 상대방이 변화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세 번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때. 네 번째, 여러 차례의 대화 시도에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을 때. 관계의 단절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키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관계에 있어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당신의 감정은 모두 타당합니다. 어떤 말에 상처받았다면 그것은 분명 당신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누르지 마세요. 둘째, 변화는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보아온 많은 사례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 견디려 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상처 주는 말에 침묵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경계를 지키며 필요하다면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간관계에 있어 상처 주는 말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오늘 방송에서 가장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여러분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만난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상처를 안고 계셨고 그것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새로운 삶의 희망을 발견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고 그 과정에서 많은 지혜를 얻으셨죠.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위해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실 차례입니다. 부디 이 영상을 통해 공감과 위로를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